아침에 첫빛이 살며시 창문을 넘어서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그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침 식사다. 아침을 굶으면 밥의 노예가 된다는 옛 속담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하루를 이끄는 활력에 원천이자 온종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지영 씨는 항상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늦게 자고 일어나 시간이 없어도 간단한 토스트와 야채 주스를 꼭 챙겨 먹는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그저 습관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비밀병기였다. 어느 날 지영 씨는 친구 민수와 대화 중에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민수야, 아침을 안 먹으면 하루가 어떻게 되건 생각해 본 적 있어? 지영 씨는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아침을 자주 거르곤 하는데 그러고 나면 점심때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먹게 되더라. 그렇다고 또 점심을 지나치게 먹으면 졸리고 몸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연료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차를 아무런 연료 없이 운전할 수 없듯이 우리의 몸도 에너지가 필요해. 아침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신체는 저번 저녁부터 밤새도록 사용한 에너지를 급히 끌어다 쓰려 하지. 민수는 지영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말문을 열었다. 그럼 어떤 아침 식사가 좋을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지영 씨는 자신이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아침 식사의 예를 들었다. 내가 흔히 먹는 건 통곡물로 만든 토스트에 아보카도 슬라이스와 토마토를 올리고 그 위에 달걀 후라이를 하나 얹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까지도 한 끼에 가득 채울 수 있지. 거기에다가 과일 주스를 곁들이면 비타민도 보충되니까 정말 완벽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오르네.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봐야겠어. 정말 확 먹고 난 후에 기분이 달라지는지 느껴질지 궁금하다. 그 후 몇 주가 지나고 민수는 다시 지영 씨에게 연락했다. 내가 말한 방식으로 아침을 먹고 난 후 정말 변화가 생겼어. 일단 아침에 먹고 나니까 이상하게 점심때도 과식안하게 되고 오후에도 훨씬 기운이 있더라고. 진짜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놀라워. 지영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아침은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식사 중 하나라고.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얼마나 삶의 질이 올라가는지 직접 경험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럼 이 기회에 아침의 중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보는 건 어때? 민수는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두 사람 모두 건강한 아침 식사의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침 식사가 더 이상 단순히 식사를 넘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싶냐는 질문에 답이 되었다. 지영과 민수의 이런 작은 변화는 서로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아침 식사의 비밀을 발견하길 바라며들은 즐겁게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옛날, 인간들은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이 매일 먹고 마시며 일상을 보내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었지만 점점 몸의 피로감과 무력감이 커져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들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는 식용 연구가이자 한약사인 창원이었다. 그는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자연 속의 수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다. 창원은 먼저 비타민 B 복합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과 신경, 기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에 익숙한 곡물을 포함하고 그와 함께 녹색 잎채소나 콩류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몇 주 후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어 무기질의 필요성을 깨달은 창원은 식단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는 우유와 유제품, 견과류, 그리고 콩과 같은 자연식품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뼈와 치아, 근육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듣고 실천한 마을 사람들은 뼈와 근육의 통증이 완화되고 한층 더 활발해진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한편 창원은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한 비타민C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한 자연적인 섭취가 건강한 면역 체계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를 더욱 늘리고 감귤류에서 딸기까지 다양한 선택을 맛보게 되며 그들 스스로 생생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간과할 수 없는 비타민 A와 E도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 두 비타민은 피부와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이었다. 창원은 식단에 고구마, 당근, 호박 같은 재료들을 권장함으로써 이러한 비타민이 충분히 섭취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작은 마을은 마치 활기 넘치는 공동체로 변모했다. 사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담긴 자연의 선물을 통해 신체 기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매일의 생활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비결을 다른 마을로 전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창원과 그의 마을 사람들은 자연이 준 선물인 비타민과 미네랄의 고마움을 감사하며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놀라운 비밀을 지켜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단백질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신체 조직의 구성 요소로서 근육, 피부, 혈액, 장기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세포를 구성하고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며 효소와 호르몬의 생성 및 기능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은 단백질 기반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합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은 특히 성장기 어린이, 운동선수, 회복 중인 환자, 임산부에게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모두 단백질을 통해 근육과 조직의 성장 및 회복을 지원합니다. 심지어 고령자에게도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와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체는 기존 근육을 분해하여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공급하려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음식 소스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둘 모두 서로 다른 아미노산과 영양 밸런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동물성 단백질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안전한 단백질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은 고품질의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포화지방이 많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을 살펴보면 콩, 렌틸콩, 견과류, 씨앗, 곡물 등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주로 불완전한 단백질로 하나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조합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과 콩을 함께 먹으면 완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는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특히 운동 후 신속하게 단백질 섭취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식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과잉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적의 단백질 섭취를 위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운동량,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단백질 섭취량과 출처를 결정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김할머니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가장 활기찬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다름 아닌 연령별 맞춤 운동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왔던 김할머니는 나이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나이에 접어들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카가 도시에서 배워온 연령별 맞춤 운동법을 적극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30대에는 근육량 증가와 유산소 운동을 조화롭게 배워 신체의 기초 체력을 단련했죠. 40대에 접어든 이후엔 중저강도 유산소 운동과 함께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을 생활화했습니다. 이렇게 기초 체력을 다져온 김할머니는 50대가 되자 조카와 함께 역할을 배우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함께 챙겼습니다. 김할머니가 60대에 접어든 해에는 친구들과 함께 동호회를 결성하여 꾸준히 걷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 달리기와 비슷한 고강도 운동도 틈틈이 즐겼답니다. 특히 팔과 다리에 힘이 필요한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함으로써 모험심 가득한 손주들과의 뛰고 구르는 놀이에서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70대가 된 요즘 그녀의 하루 일과는 아침 일찍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언제나 적당한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준비라면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기를 즐깁니다. 주말이면 마을 회관에서 열린 운동교실에 꼬박꼬박 참석하여 이웃들과 함께 댄스를 즐기며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러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자극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운동의 중요성과 연령에 맞춘 운동법의 효과에 대해 종종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몸을 움직이면 사는 게 정말 즐거워진다니까. 늦지 않았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꾸준한 실천 덕분에 김할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이웃과 가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동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나이에 맞춘 적절한 운동이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김할머니는 연령별 맞춤 운동법으로 누구보다 활기찬 노년을 누리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